여러분들의 눈높이에서 개념부터 문제 해결에 이르는 길까지 차근차근 짚어드리겠습니다. EBS 수학 영역의 서영란입니다. 2022학년도 고2 9월 학력평가 해설 강의 2부인데요. 저는 15번부터 21번까지 여러분들한테 다뤄드릴 예정이에요. 나머지 문항들은 진아쌤하고 함께 할 건데 이제 15번부터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15번입니다. 첫째 항이 양수이고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이래요. 그럼 단원명이 뭔지 딱 빠삭하게 보이죠? 등차 수열의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의 합을 SN이라고 했을 때 주어진 조건이 쭉객 2개가 나와 있고요. 얘를 만족시키는 자연수 K에 대하여 SK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럼 일단 이 문제를 딱 보자마자 얘는 단원명이 뭔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첫 번째 뭐겠어요? 당연히 등차 수열이다 라는 용어가 등장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분석을 해보면 얘는 등차 수열에 대한 문제겠구나. 그래 놓고 갑자기 SN이 등장하니까 등차 수열과 그것에 대한 합에 관련된 문제겠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이 풀이를 설계를 하는 거죠. 우리가 항상 문제를 풀 때는요. 답을 보셔야 돼요. 답이 보니까 SK예요. 어떤 수열의 합이겠구나. 그럼 K값만 알면 끝날 것 같은데 K는 어떤 K냐면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K라고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조건들이 어떤 조건이나 하고 봤더니 얘는 첫째 항부터 K 플러스 10번째 항까지의 합이 640이라는 거고 얘는 K번째에 해당하는 합이 31이라는 거구나 라는 걸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등차 수열에서 제일 중요한 파트는 뭐냐면 얘네들의 일반항식을 세워서 추론을 하는 건데 등차, 차이가 일정한 수열이니까 같은 수를 계속해서 더하면 되겠죠. 지금 보니까 그 같은 수가 뭐예요? 공차죠. 공차 2구나. 그래서 첫째 항이 하나 있고요. 그 첫째 항에 대해서 계속 2씩 더해주는 형태의 수열이다라는 것까지 파악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저 SK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가지고 있는 재료가 SK 플러스 10이네? 그럼 생각을 해보자. 얘는 K번째까지 더한 걸 찾아야 되는데 얘는 K 플러스 10번째까지 더한 거겠네 해서 얘네 둘 사이의 연결고리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얘를 어떤 식으로 접근을 했냐면 내가 찾고 싶은 거는 SK인데 가지고 있는 재료는 SK 플러스 10이야. 그러면 SK 플러스 10이라는 것은 내가 찾고자 하는 SK에다가 K번째 항이죠. 여기까지가. 그럼 얘는 첫째 항부터 K번째 항, 얘는 첫째 항부터 K 플러스 10번째 항까지 싹 다 더한 거기 때문에 K까지 더한 거에 K 플러스 1번째 항, K 플러스 2번째 항, 땡땡땡땡 어디까지? K 플러스 10번째 항까지 더했다고 생각을 하면 되지 않을까? 라고 보는 겁니다. 뭐라고요? 내가 찾고 싶은 건 SK인데 가지고 있는 재료는 SK 플러스 10이야. 그럼 SK 플러스 10이라는 것은 SK, 첫째 항부터 K번째까지의 합에다가 K 플러스 1, K 플러스 2, 또르르 가서 K 플러스 10번째 항까지 더하면 되겠죠. 자, 그럼 이렇게 써놓고 나니까 나는 SK 플러스 10의 값을 이미 알고 있어요. 식을 세웠죠. 640은 내가 찾고 싶은 답은 제가 일부러 분홍색으로 써볼까요? 내가 찾고 싶은 답에다가 얘네들을 몽땅 다 더하면 될 텐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갖고 있는 재료 중에 AK가 31이에요. 근데 얘는 AK의 다음 항이죠. AK 플러스 1. 근데 우리는 공차가 2라고 했으니까 이거 다음에 오는 항은 2씩 더한 항이기 때문에 얘는 31에다가 2를 더한 값이 될 겁니다. 즉 33이 되겠죠. 근데 우리가 공차가 2잖아요? 계속 2씩 더하면 돼요. 35 땡땡땡땡 이제 10번째 것까지 해서 합쳐주기만 하면 되겠죠. 그럼 생각해 봅시다. 쌤, 여기 10번째 것까지 제가 쭉 다 나열을 해야 되나요? 네, 나열해서 풀어도 괜찮아요. 그치만 우린 빨리 풀고 싶잖아요. 그럼 어떻게 빨리 풀 거냐? 하나만큼 차이가 나면 요 첨자에 하나만큼 차이가 나면 플러스 2씩 더해지겠죠. 그러면 이 첨자가 2개만큼 차이가 나면 2가 2번 더해지겠죠. 근데 얘 첨자가 총 몇 개? K 플러스 1부터 K 플러스 10이니까 총 9칸. 그래서 플러스 2가 총 몇 번? 9번 더해지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준이 되는 이 33이라는 값에다가 플러스 18을 해주면 요 맨 마지막 번째 항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마지막 번째 항까지 구하면 얘는 51이 되겠습니다. 괜찮으실까요? 그러면 여기 숫자 SK 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네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찾으면 되는데 일단 여기에서 또 알아야 될 게 하나 있는데 33부터 51까지 여러분들이 더해야 되잖아요. 근데 얘네들 자체가 무슨 수열이죠? 차이가 2씩 올라가고 있는 등차 수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등차 수열의 합공식을 이용해서 얘네들을 찾아낼 거예요. 그래서 개념 뭐를 알아야 되냐? 등차 수열 AN의 합공식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의 합은 어떻게 해요? 2분의 항의 개수, 첫째 항, 그리고 마지막 항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개념에 대한 이 증명이나 이런 것들은 수학의 답에 찾아보시면 제가 쭉 자세히 안내해놨으니까 요 파트만 골라서 들으시면 돼요. 모른다면.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얘의 합을 구해보도록 할게요. 2분의 항의 개수는 총 10개 있죠. 그래서 요 파트는 2분의 항의 개수, 첫째 항, 마지막 항 이렇게 따져주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84구나. 네. 그리고 나서 플러스 SK 그리고 저쪽은 640으로 그대로 유지가 될 거예요. 640. 네. 자, 그럼 이 부분만 따로 계산을 해볼까요? 그럼 얘가 2로 나눠서 여기가 42가 돼서 요 파트가 420이 됩니다. 그럼 내가 원하는 SK의 값은 640에서 420을 빼면 되겠죠? 따라서 내가 원하는 정답은 640에서 420을 뺀 거다. 그래서 정답 얼마다? 220이 되겠습니다. 끝이었습니다. 끝. 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하는 개념은 등차 수열에 대한 뜻. 차이가 일정하다. 2씩 계속 증가한다. 요 파트 하나. 그리고 등차 수열의 합. 요거 2개만 알면 끝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풀다가 어느 지점에서 막혔는지 파악하는 거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 제가 접근법에서 주황색으로 쓴 거 있죠? 이걸 여러분들이 찾아내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얘는 암기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내가 갖고 있는 것은 얘는데 내가 찾아야 하는 건 얘네, 얘와 얘 사이의 간극을 여러분들이 찾아주면 끝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끝났습니다. 자, 이제 1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있고요. 그림과 같이 y는 fx의 그래프가 직선 y는 루트 2와 만나는 서로 다른 두 점을 a, b라고 하고 두 점 BO를 지나는 직선이 y는 fx의 그래프와 만나는 점 중 b와 o가 아닌 점을 c라고 한대요. 그럴 때 각 BAC가 세타라고 했을 때 sin 세타의 값을 구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선 이 문제를 살펴보면은 가지고 있는 재료는 삼각함수죠. 그리고 삼각함수에서 지금 삼각비 중에 하나인 사인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문제를 분석을 해보면 얘는 분명히 삼각함수에 대한 내용일 거야. 근데 이 삼각함수 중에서도 저 함수의 그래프에 관련된 문제겠죠. 네. 삼각함수의 그래프와 삼각비의 어떤 특정 정의에 대한 문제겠구나. 그럼 이제 그림을 볼까요? 그림을 딱 보시면 이렇게 그림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fx의 그래프는 지금 뭐였냐면은 이 식이 2의 사인 4분의 파이 x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우리가 찾아야 되는 세타는 여기 이 지점에 대한 사인 값을 구하는 문제예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건데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사인의 정의는 뭐였냐면 개념 사인의 정의를 떠올려보자. 네.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있을 때 각이 세타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제가 A, B, C라고 이렇게 길이를 표시를 해볼게요. 여기 마주보는 변은 지금 현재 여기 C, 마주보는 변에 대해서 대문자 B 이렇게 해서 사인 세타의 값을 구하라고 하면은 사인 하면은 우리 이렇게 그림을 그리죠. 이 각을 기준각으로 해서 이렇게 두면 C분의 B에 해당하는 거, 빗변분의 높이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구해왔는데 중학교 때는 둔각인 경우엔 이제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 둔각인 경우에도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없어서 우리는 얘를 확장했죠. 어디까지? 삼각함수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생각을 해야 되는 개념이 사인 함수의 그래프 내지는 혹은 단위원을 활용해서 사인 세타가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하셔야 돼요. 사인 세타는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랑 같다. 네. 그래서 이 세타가 이렇게 예각인 경우 말고 둔각인 경우에도 풀려고요. 파이에서 그 둔각을 빼서 예각으로 만들어서 이런 형태로 바꿔가지고 계산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거 왜 그런지 간단하게 또 표현을 해보자면
생각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프 관점이랑 그리고 단위원 관점인데, 그래프 관점에서 먼저 설명을 하자면 여기가 원점에서 이렇게 사인 함수가 한 주기가 2파이죠. 네. 그리고 여기가 파이, 0일 거예요. 그럼 이 상태에서 세타가 있습니다. 세타가 가령 여기 있다고 칩시다. 세타. 그러면 파이에서 세타만큼 돌아왔습니다. 파이 마이너스 세타. 근데 얘가 정확하게 요 0부터 파이까지 해당하는 것은 2분의 파이의 값을 기준으로 대칭이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네들의 함수값, y의 값이 서로 같아요. 네. 그림으로 파악을 하면은 얘를 조금 더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죠. 그래서 사인 세타는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와 같다. 이게 첫 번째로 생각하는 방식. 그리고 단위원으로 생각하는 방식이 있어요. 우리가 단위원이다 라는 것은 뭐냐면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이에요. 네,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이다. 그럼 이 상태에서 내가 사인 세타가 궁금하다. 그러면 세타만큼 각도가 온 거죠. 근데 빗변분의 높이에 해당하는 거니까 얘는 빗변이 결과적으로 반지름 길이 1이니까 요 부분, 여기가 사인 세타겠구나 라는 걸 파악할 수 있어요. 그럼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180도만큼 갔다 세타만큼 되돌아온 거니까 이렇게 부분이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겠죠? 그래서 제가 그 각 여기다 표시해 줄게요. 여기가 파이 마이너스 세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요만큼 왔다 다시 똑같은 각도만큼 되돌아온 거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얘의 y값은 여기에 y값하고 서로 일치할 테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사인 세타가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랑 같다라는 걸 그림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나는 이제 이걸 어떻게 풀 거냐? 저는 요 둔각인 사인 세타를 구하기가 귀찮아서 사인 파이에서 세타를 뺀 값으로 가져갈 거예요. 누굴 찾는다고요? 답은 실제로 사인 세타인데 방금 전에 쓴 개념 1이라고 할게요. 개념 1에 의해서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를 구하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겠어. 네, 얘를 개념 1이라고 할게요. 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풀 거냐면 이 각도에 대한 사인 값을 찾는 걸로 바꾼다면 우리가 중학교 때 풀었던 방식으로 갈 수도 있겠구나. 뭘 만들어낼 거예요? 직각삼각형을 만들어낼 거예요. 이렇게. 네, 직각삼각형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면 이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에 해당하는 요 값은 빗변분의 높이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C점에서 이 직선 AB의 수선의 발을 그은 지점을 제가 H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럼 내가 원하는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의 값은 AC 길이분의 CH 길이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AC 길이분의 CH 길이를 구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얘를 어떤 식으로 접근했어요? 이 둔각에 대한 사인 값을 찾기가 너무 귀찮으니까 나는 요렇게 남은 부분 파이에서 세타만큼 뺀 이 각에 대해서 사인 값을 고려하면 되겠구나 하는 방식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네. 왜냐면은 저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 따질 때 직각삼각형이 있으면 그게 제일 편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AC 길이랑 CH 길이를 구하고 싶으면 A, C, H의 좌표만 알면 끝나는 거죠. 우리 점의 좌표만 알면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 쓰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을 찾고 싶어서 가만히 봤더니 A라는 좌표는 직선 y는 루트 2랑 이 삼각함수랑 만나는 교점의 좌표고요. 이 C라는 점은요. OB를 지나는 직선에 대해서 삼각함수가 만나는 지점이에요. 그러면 B점 좌표를 알면 이 B점 좌표가 원점에 대해서 지금 현재 C랑 대칭이기 때문에 B점 좌표 알면 C도 구할 수 있고요. A도 구할 수 있겠죠. 네, 일단은 요 교점인 A, B를 찾으면 A 찾고 B는 원점에 대해서 C랑 대칭이므로 C점 좌표 찾을 수 있고 그리고 여기서 수선의 발을 그었기 때문에 H의 X좌표마저 찾을 수 있기 때문에 Y좌표는 자동으로 알고 끝났네요. 네, 그래서 이제 풀이 설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굴 먼저 찾을 거라고요? 첫 번째 과정, 점 A, B의 좌표를 찾자. 그럼 점 A랑 B는 누구와의 만남이었죠? 네, 얘네들은 가지고 있는 Y는 fx와 그죠? Y는 루트 2, 얘네 두 개가 만나는 교점의 좌표였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교점의 x좌표만 찾으면 끝나겠네? 그래서 얘네 두 개를 교점, 만나는 점을 찾고 싶은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연립을 하는 겁니다. 그럼 fx가 뭐였다고요? 아, 얘가 2 sin 파이 x를 4로 나눈 거. 얘였죠? 네. 그래서 이걸 풀려고 봤더니 루트 2가 있고요. 2로 나눌게요. 2로 나눴습니다. 요렇게. 근데 2분의 루트 2 이거 어디서 많이 봤던 녀석이죠? 얘는 루트 2분의 1이잖아요. 특수각에 대한 삼각비. 사인 45도가 루트 2분의 1이잖아요. 네. 이거 바로 나왔으면 참 좋겠지만 여러분 머릿속에 안 떠오른다면 다시 개념 2라고 해서 써드릴게요. 사인 45도에 대한 삼각비가 얘가 1대1대 루트 2이기 때문에 사인 45도. 즉, 호도법으로는 사인 4분의 파이가 루트 2분의 1이다 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네, 이게 사인 4분의 파이죠. 그게 루트 2분의 1이다. 네. 자, 그래서 얘를 이용해가지고 문제를 풀려고 하다 보니까 요 부분에 해당하는 거 값 하나를 우리가 찾아냈네 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때 x의 값이 얼마다? x의 값이 1이 되는구나 라는 거를 하나 찾아냈습니다. 그럼 가볼까요? 그림상으로 쭉 뚜루룩 가보면 요게 1이면 얘가 1만큼 왔으면 얘가 지금 정확하게 가운데서 대칭인데 얘가 0부터 4까지니까 여기는 2가 되겠죠? 그러면 얘가 0에서 1, 얘도 4에서 한 칸 뒤로 가서 3이겠죠. 괜찮을까요? 그래서 좌표를 다 찾았어요. B점 좌표는 그래서 3, 루트 2구나. A점은요, 1, 루트 2구나. 그리고 C점은요, 원점에 대해서 B랑 C가 대칭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붙여주면 돼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루트 2가 될 겁니다. 그럼 H좌표는요, X좌표 동일하게 가기 때문에 마이너스 3, 그리고 Y좌표는 루트 2죠. 그래서 루트 2. 다 찾았네요. 그러면 우리는 AC 길이랑 CH 길이를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이용해서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AC 길이를 구하게 되면 AC 길이,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 써도 되고, 만약에 그게 잘 생각이 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AC 길이,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어떤 식으로 구했어요? 네,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서 구했잖아요. 그래서 요 세로 길이가 2 루트 2, 그리고 가로 길이가 현재 4가 되기 때문에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 x좌표 차이의 제곱, y좌표의 차이 제곱은 길이 제곱이구나 라는 거 바로 알 수 있죠. 아니면 피타고라스 정리로 그냥 이렇게 문제를 푸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 빗변에 해당하는 AC 길이는 4, 4, 16에다가 얘를 제곱하면 8이죠. 거기에다가 루트를 씌운 값, 즉 루트 24, 2 루트 6이 되겠습니다. 그럼 CH 길이는 너무 쉽죠. 어차피 X좌표가 똑같으니까 위 Y좌표에서 아래 Y좌표를 빼주기만 하면 되니까 2 루트 2가 될 거예요. 그럼 이 지워지고 남는 것은 루트 3분의 1. 그래서 여기 선택지에 있는 것 중에 루트 3분의 1과 동일한 것은 3분의 루트 3이 되겠습니다. 끝났습니다. 네, 간단하죠? 그래서 우리는 점 A, B의 좌표만 찾아주면 사실상 끝나는 문제였다. 점 A, B의 좌표는 어떻게 찾나? 이 함수 y는 fx랑 직선 y는 루트 2y의 교점의 좌표이기 때문에 두 식을 연립해주기만 하면 끝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중간중간에 필요한 개념들 간략하게 써서 풀이 설명을 해드렸고요. 이번에는 17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17번. 17번은요. 실수 a와 자연수 n에 대해서 직선 x는 n이 두 함수의 그래프와 만나는 점을 각각 pn, qn이라고 할 때 선분 pn, qn의 길이를 ln 그리고 사다리꼴의 넓이를 sn이라고 한대요. 그래놓고 l과 s가 어떻게 정의되는지를 써주고 나서 이 식을 만족시키는 a의 값을 구하는 과정으로 과정형 문제를 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과정형 문제가 나오기 전에 쭉 한번 이제 눈으로 훑어보니까 얘는 뭐에 대한 내용이겠구나. 뭘 것 같아요? 네, 지수 함수의 그래프에 대한 내용이 일단 들어가겠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지수 함수의 그래프, 지수 함수의 그래프랑 그리고 나서 이제 밑에 내용들을 쭉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쭉 읽어보니까 뚫려있는 부분이 지금 현재 얘네가 어떤 특정한 수열 그리고 그 수열의 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 얘가 지수함수의 그래프랑 수열의 합하고 같이 콜라보가 되어 있구나.
뭔가 협동해가지고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저는 이제 얘를 직접 그려가지고 맨 처음에도 풀어보고 이 문제를 직접 풀어보기도 했는데 맨 처음에 저는 어떤 식으로 얘를 접근을 했냐면 항상 이 빈칸 추론 문제 있죠. 빈칸 추론 문제는요. 앞줄을 보면 그냥 풀려요. 대다수는. 예. 물론 그게 잘 안 보이게 잘 감춘 문제는 상당히 좋은 문제이긴 한데 얘는 지금 딱 보면은 내가 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얘는 어떤 식으로 접근하면 되냐면 가를 모르면 바로 그 빈칸 앞에 있는 식을 보시면 됩니다. 빈칸 앞 식을 체크를 하자. 네. 수학에서는 만약에 중량으로 되어 있으면 여러분들이 되게 당혹스러울 텐데 얘는 마침 이거라서 이거라고 했으니까 그럼 ln이 얘니까 얘를 n 대신에 k로만 체인지해서 바꿔서 들어가면 되겠네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럼 이 시그마 뒤편에 있는 이 수열이 어떤 수열인가 하고 봤더니 얘가 어떤 값수를 일정하죠? 그래서 값수를 일정한 거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할게요. 얘는 어차피 특정한 값이야. 얘는 일정해. 근데 숫자가 한 개씩 늘어날 때마다 a씩 곱해져 있는 이게 무슨 수열이다? 등비 수열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거 그래서 뭐다? 등비 수열이야. 네. 그래서 등비 수열에 뭐를 찾으면 돼요? 합을 구하면 끝나는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대략 이렇구나 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는데 실제 문제를 뜯어보면은 뭐에 대한 내용이다? 등비 수열의 합에 대한 내용이구나 라는 걸 파악할 수 있고요. 그럼 여러분 머릿속에 떠올려야 되는 거는 등비 수열의 합 공식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수열, 등비 수열이 AN에 대해서 등비 수열 AN의 합 공식은 뭐였냐면 공비가 1이 아닐 때 R-1분의 R의 N제곱 마이너스 1 하고 첫 번째 항이 이렇게 들어가는 형태였습니다. 네. 그럼 보통 이제 공비 1 아닌 경우로 주겠죠. 공비가 1이면 계속 자기 자신으로 나올 거니까. 그럼 이제 이거 이용해가지고 저 가를 추론을 해보도록 할게요. 괜찮으실까요? 네. 자, 그럼 이용해서 추론할 건데 그럼 라지 L이라는 것은 시그마 K 1부터 20까지 LK로 되어 있으니까 저 LN에다가 N 대신에 K를 대입할게요. 그럼 N 대신에 K 대입하면 3의 A-1 그리고 나서 곱하기 A에 K로 대입하면 K-1제곱 이걸 계산을 할 거예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어떻게 계산할 거냐면 얘를 가만히 보니까 얘의 일부 앞에 붙어있는 1을 대입하게 되면 그게 첫째 항이잖아요. 그럼 A의 0제곱이고 A의 0제곱은 1이죠. 그래서 얘가 첫째 항. 그죠? 공비는 지금 뭐가 돼요? A씩 곱해지고 있으니까 A죠. 그래서 공비 마이너스 1분의 공비의 항의 개수 20개죠? 20개 마이너스 1 그리고 첫째 항에 해당하는 3 곱하기 A 마이너스 1까지 해주시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써먹었다고요? 등비 수열의 합공식. 그죠? 그럼 여기서 A 마이너스 1, A 마이너스 1이 쓱쓱 지워집니다. 그래서 이 나온 결과가 3 곱하기 가라고 했으니까 가에 해당하는 게 이 부분이죠. 얘가 가구나. 네, 가를 찾아냈어요. 괜찮으실까요? 그럼 이제 나에 해당하는 빈칸을 보고 다시 앞빈칸을 추론해 보도록 할게요. 쭉 갑시다. 내가 이제 나를 찾고 싶어요? 그럼 나 앞에 있는 줄이 S1, 5, 9, 13, 17이죠. 네, 그래서 얘네들 다 더해가지고 구하면 되는데 지금 얘도 식이 나와 있어요. 한 칸 한 칸 장인의 손으로 한 발 한 발 올라가면 얘의 일반항이 주어져 있네. 얘를 이용해서 여기다가 담으면 되겠구나. 네. 그럼 이 SN이라는 것도 어떤 수열일 것 같아요. 지금 가만히 보니까 숫자를 대입해가지고 그것을 좀 파악을 해봐야지 무슨 수열인지 보일 것 같네요. 그래서 S1을 한번 구해보려고 S1을 써봤어요. 네. 3의 A-1에 곱하기 생략할게요. A의 0제곱이니까 1 집어넣으면 A의 제곱이죠. 요렇게. 그죠? 그럼 S3 볼게요. S3가 아니고 5네요. 네. 5를 보면 3에 A-1은 동일하게 가고요. 5 집어넣으면 4랑 6이죠. A의 4에 A의 6이구나. S9는요. 3에 A-1에 A에 9 집어넣으면 8이죠. 8 넣고 그 다음 10이죠. 8, 10이죠. A의 10제곱.
그럼 규칙성이 보입니다. 어떤 규칙성이 보이냐면 앞에 건 3의 a-1은 동일하게 갈 건데 지금 가만히 보니까 곱하기 a 4제곱. 얘도 가만히 보니까 곱하기 a 4제곱. 얘 또한 무슨 수열이다? 등비수열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비율이 얼마인? 공비가 a 4제곱인. 그래서 얘도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써서 할 겁니다. 괜찮으실까요? 그래서 여기도 그대로 가져와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S1, S5, 9, 13, 17. 얘는 R-1, 공비-1로 가야 되는데 공비가 a 4제곱이라는 거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a 4제곱 마이너스 1분의 공비 a 4제곱의 한 개수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마이너스 1제곱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주의하셔야 될 게 우리 등비수열 합공식에서 n이 상징하는 거는 뭐냐면 항의 개수라는 거를 절대 잊어버리지 마세요. 네, 항의 개수다. 그래서 5개 해가지고 5개 표시하시면 되고요. S1 아까 구해놨었죠? 첫째 항에 해당하는 S1이 뭐였냐면 3의 A-1에 1 더하기 A 제곱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얘를 계산을 해볼 건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얘가 인수분해가 돼요. A 제곱 플러스 1, A 제곱 마이너스 1. 그러면 A 제곱 플러스 1, A 제곱 플러스 1 지워낼 수 있죠? 그리고 또다시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얘가 A 플러스 1, A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가 되죠? 그러면 A 마이너스 1, A 마이너스 1 똑같이 이렇게 딱딱 약분을 해버릴 수 있죠. 그러면 여기서 나온 결론이 뭐냐면 결론 A 플러스 1은 분모에 한 덩어리 남아있고 위에 A에 20제곱 마이너스 1 하고 곱하기 얼마가 돼 있는 거예요? 3이 있는 겁니다. 곱하기 3. 이렇게 앞으로 붙여서 쓸게요. 자, 그럼 이 과정에서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 이거랑 똑같다는 거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개념 뭐를 알아야 돼요? 지수 법칙에 의해서 A의 n제곱에 다시 m제곱은 A의 nm제곱이다 라는 부분도 알아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중간중간 계산 과정에서 막히는 걸 여러분들이 뭘 몰랐는지 또 알아야 돼요. 그럼 끝났네요. 얘가 3을 나로 나눴대요. 그러면 그리고 얘가 가였죠? 아, 나가 이거구나. 얘가 가였으니까요. 네. 그래서 나까지 다 찾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줄을 보도록 할게요. 다음 줄. 따라서 여기에다가 가, 나를 다 합쳐놓고 집어넣고 나니까 남는 거는 우리가 다인데 다의 바로 앞칸을 보라고 했죠? 근데 우리 나 구해놨었잖아요. 나가 뭐였어요? 쭉 가서 A 플러스 1. 그죠? A 플러스 1이라는 거 찾아놨으니까 나분의 1이 5분의 2라고 했으니까 A 플러스 1분의 1이 5분의 2다. 그러면 대각선끼리 곱해가지고 얘네가 같다라고 두게 되면 2A 플러스 2는 5구나. 넘기면 3. 따라서 A는 뭐가 된다? 2분의 3이 돼서 다에 해당하는 값이 A 값을 얘기하는 거였으니까 다는 2분의 3이 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그래서 가나다 다 찾았어요. 그래서 가에 알맞는 식을 FA라고 한대요. 그래서 FA는 A의 20제곱 마이너스 1이고요. 그 다음에 GA는 A 플러스 1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맞는 수 P를 뭐라고 하냐면 2분의 3이라고 두기로 했으니까 식을 다 정리를 했고요. 내가 찾아야 되는 F의 루트 2에다가 G20P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해당하는 값들을 다 대입해주면 되겠죠. 루트 2의 20제곱 마이너스 1. 그리고 P가 2분의 3이었기 때문에 얘는 결과적으로 G의 30이 될 거예요. 그러면 G에 30 대입하면 31이죠? 그래서 얘는 31. 그리고 나서 이 루트 2를요. 우리는 2의 2분의 1제곱으로 바꿔쓰기 할 거예요. 이거 2의 2분의 1제곱으로 바꿔쓰기 하면은 또다시 아까 썼던 이 지수 법칙에 의해서 2의 10제곱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2의 10제곱 마이너스 1.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 또 하나 있죠. 쌤 저거 2의 2분의 1제곱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n제곱근 a는 a의 n분의 1제곱으로 표시된다라는 거.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거 계산하려고 봤더니 뭔가 막막하죠? 근데 31이라는 숫자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2의 5제곱 마이너스 1이에요. 근데 2의 10제곱 마이너스 1은 2의 5제곱 마이너스 1과 2의 5제곱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되죠. 얘가 사실은
저렇게 마구잡이로 계산하라는 게 아니었구나. 인수분해를 알고 있으면 쓱쓱 지워져서 얘가 답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따라서 정답은 32 더하기 1에 33이 되겠습니다. 끝. 그래서 정답 33이다. 네. 어렵지 않죠?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들은 개념 제가 초록색으로 써드린 부분들, 등비수열의 합식, 그리고 지수 법칙, 그리고 이제 A의 n분의 1제곱은 n제곱근 A 이 부분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거 항의 개수로 고쳐주세요. 네. 자, 이제 18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18번. 18번이 아마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어렵고 까다로운 문제처럼 보일 텐데 이런 유형의 문제 사실은 엄청 많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늘 나오는 문제인데도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이유는 뭘까 생각해보니까 일단 절대값이 붙어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을 해석해야 되는데 어느 부분을 해석해야 되냐면 양수 K에 대해서 이 함수의 그래프가 두 직선과 만나는 서로 다른 점의 개수를 각각 mn이라고 할 때 하는 순간부터 이제 문자가 잔뜩 나오니까 머리가 완전 어지러워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fx뿐만 아니고 K가 등장하고 3K는 또 뭐고 문자 mn이 등장하면서 포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럴 필요 없이 정말 얘를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함수의 그래프는 이 두 직선이 어떤 직선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x랑은 관련이 없고 k랑 관련돼 있으니까 상수항이랑 관련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함수 y는 fx의 그래프랑 상수 함수의 교점의 개수를 관찰을 하는 거예요. 네, 함수의 그래프의 교점을 관찰을 하자. 그 교점 개수는 어떻게 관찰하면 편하겠어요? 그래프를 그리면 만나는 점의 개수가 당연히 보이겠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다? 이 문제는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냐면 그래프를 그려라. 네, 그래서 저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자. 그래프만 그릴 수 있으면 돼요. 네. 그 다음 분석. 뻔하죠? 뭐에 대한 거겠어요? 이거 삼각함수의 그래프잖아. 너 삼각함수의 그래프가 절대값까지 붙어있는데 그려볼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보도록 할게요.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재료가 지금 fx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되겠네? 그래서 fx의 그래프를 그리려고 봤더니 일단 저게 그냥 sin x도 아니고요. sin 2x로 되어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개념은 뭐냐면 sin 함수의 주기입니다. 그래서 sin ax의 주기. 그래서 fx는 sin ax로 고쳤을게요. fx는 sin ax의 주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sin x에 대한 함수, 기본 주기는 2파이죠? 근데 이 앞에 a가 붙는 순간 절대값 a분의 2파이로 주기가 변형돼요. 이게 new 주기다. 그러면 이 주기만큼 꾸물텅 한 번이 등장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 사인 함수 기본 형태가 S 모양 하나였잖아요. 그래서 그 주기에 해당하는 것이 나올 거다. 그럼 얘를 기준으로 해서 fx는 sin 2x를 먼저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주기가 바뀌었습니다. 주기가 어떻게 바뀌었어요? new 주기 2파이를 2로 나눈 파이가 되겠죠. 그러면 0부터 파이까지 한 칸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 사인 함수 우리 여러분 기본 형태 알고 계시죠? 그래서 x축, y축 이렇게 했을 때 0부터 파이까지 이렇게 한 칸 등장하는 거다. 원래 2파이까지였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볼 거냐면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까지 볼 거니까 이 반대편에도 똑같이 이렇게 한 칸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게 fx의 그래프입니다. 그럼 fx 그래프라고 했는데 저기 fx랑 충돌하면 안 되니까 저는 얘를 그냥 y는 sin 2x의 그래프라고 표현하도록 할게요.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2분의 3만큼 위로 y축으로 평행 이동을 했어요. 그럼 원래 여기가 땡땡땡땡땡땡땡 마이너스 1이었었는데 마이너스 1이었던 지점이 마이너스 1에서 3분의 2만큼 올렸으니까 3분의 얼마까지? 마이너스 3분의 1만큼 올라오겠죠.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3분의 1만큼 올라올 거야. 그죠? 여기도 마이너스 3분의 1만큼 올라올 거야. 해놓고서는 그대로 따라서 그리면 돼요. 근데 좀 정확하게 그리는 게 교점의 개수 파악하기가 편하니까 그렇다면 1이었던 지점은 원래 1이었던 지점은 어디로 갈까? 1이었다가 3분의 2만큼 추가했으니까 3분의
5만큼 가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3분의 5만큼까지는 올라오겠구나 해서 3분의 5만큼 점을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3분의 5만큼. 네. 그래서 이 끝 지점이 보라색 지점까지 닿게, 그리고 요 위에 끝 지점이 노란색 지점까지 닿게 위로 올려주시면 되고요. 지금 여기 점을 또 유심히 살펴보면 0이었던 점들은 다 어디로 올라가겠어요? 거기에 3분의 2만큼씩 더해줬으니까 3분의 2만큼씩 올라올 겁니다. 3분의 2만큼씩 요 점들이 올라올 거다. 하나, 둘, 셋, 넷, 5개의 점들. 그래서 얘네들을 이어가지고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제가 파란색으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고, 그 다음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고, 여기서 다시 올라가고, 올라가고, 다시 내려가고, 다시 보라색 지점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고. 지금 제가 파란색으로 그린 그래프가 뭐냐면 y는 sin 2x에다가 얼마만큼 추가? 3분의 2만큼 더한 거예요. 자, 이제 따라옵시다. 여기에서 우리는 뭐를 할 거냐면 라스트 절대값을 씌울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다가 절대값을 씌우게 되면 y의 값은 항상 0 이상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0 이하인 지점이 보이죠? 0 이하인 지점 어떻게 해야 돼요? x축에서 대칭해가지고 0 이상의 값을 올려줘야 되죠. 그래서 제가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분홍색으로 이제 마지막 타이틀로 보여줄 건데 요렇게까지 온 다음에 여기 만났던 지점에서 다시 올라왔다가 내려가요. 이 보라색 지점이 요 위에까지 다시 올라와야 되니까 여기서 찍히는 점은 3분의 1에서 찍히겠죠? 여기 y좌표는 3분의 1. 그리고 다시 올라갑니다. 그리고 다시 내려와요. 그리고 올라가는데 어디까지? 3분의 1 지점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갑니다. 이제 얘가 우리가 원하는 y는 절대값 sin 2x 플러스 3분의 2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괜찮을까요? 그래서 그래프를 완성하고 나서 얘랑 상수함수랑 만나는 점의 개수를 이제 따져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따질 거냐면 이 상수함수가 지금 현재 3K랑 K로 되어 있는데 저것들을 동시에 고려해서 따지면 되게 어려워지니까 저는 그냥 일반적인 상수함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y는 a와의 교점의 개수부터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생각해 볼게요. y는 A가 이렇게 생긴 직선인데요. 3분의 5보다 커요. 그럼 만나는 점의 개수가 없겠죠. 그래서 A가 3분의 5보다 커? 그러면 교점 개수가 몇 개? 0이다. 네. A가 만약에 3분의 5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A가 3분의 5면 딱 위에 끝에 하나, 두 점에서 만나죠. 교점 개수가 2개구나. 세 번째, A가 3분의 5보다는 작고요. 그리고 아까 경계 끝 지점 하나 있었죠? 3분의 2보다는 크다. 네, 3분의 2보다는 크다. 그럼 이때 어떻게 되냐면 그럼 하나, 둘, 셋, 4점. 4점에서 만나겠네요. 그러면 이번엔 A가 3분의 2가 된다. 우리 아까 따졌죠? 하나, 둘, 셋, 넷, 5개가 되죠. 그 다음 5번째, 3분의 2랑 3분의 1 사이를 보도록 할게요. 3분의 1하고 3분의 2 사이를 보자. 그럼 교점의 개수가 어떻게 될 거냐? 3분의 1 지점 아까 어디였었냐면 요 위에 지점이었거든요. 3분의 2 지점, 이 지점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이를 뚫고 가게 되면 하나, 둘, 셋, 4개가 되겠죠. 4개구나. 그 다음 6번째, A가 3분의 1이 되면요. 여기 끝에 지점이죠. 여기를 만나는 거니까 하나, 둘, 셋. 네, 하나, 둘, 셋. 넷다 6개가 되겠죠. 얘는 6개구나. 네. 그리고 나서 얘보다 살짝 아래로 내려오면 하나, 둘, 셋, 넷, 다여, 7, 8개가 될 거예요. 얘가 8개가 되겠구나. 0과 3분의 1 사이에서는 몇 개다? 8개. 그리고 딱 정확히 0일 때는 A가 0일 때는 하나, 둘, 셋, 4개. 4개 있겠네요. 네. 교점의 개수가 4개다. 해서 쭉 나열을 해봤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라고 했냐면 Y는 K랑 Y는 3K가 있는데 이제 K를 구할 거예요. Y는 3K에 해당하는 교점의 개수가 M개, Y는 K에 대한 교점의 개수가 N개라고 했을 때 절대값 N-N의 값이 3 되는 거를 찾아야 돼요.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K는 어차피 0보다 크다라고 조건이 제시가 되어 있어요. 양수 K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얘가 어차피 2K, 3K가 K보다는 큰 값일 거예요. 그러면 큰 수부터 이렇게 쭉 따라 내려가면 되니까 우리가 이제 왼쪽에 상수함수랑 만나는 교점의 개수 따져놨잖아요. 그 교점 개수가 차이가 3개 나는 것에 대해서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0이라면 3이 있어야 되는데 없죠? 2라면 5가 있어야 되니까 후보군으로서 가능한 거 2, 5 여기 하나 있고요. 또 하나 4로 하면 또 7이 없죠? 4로 하면 7이 없어요. 그 다음 5로 했더니 8이 하나 있죠. 아, 후보군이 2, 5로 되거나 5, 8로 되는 경우가 있겠구나. 나머지 것들은 가능하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어떻게 풀 거냐? 그럼 높은 거를 3K로 두면 되는 거 아니냐? 3K. 제일 큰 값이니까. 그래서 첫 번째 3K가 3분의 5인 거를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K는 9분의 5가 되죠. 그럼 이 9분의 5가 여기에 들어가나 하고 봤더니 9분의 5가 이 안에 들어오지 않네요. 그죠? 9분의 5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불가능. 그럼 두 번째 3K가 이번에는 3분의 2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얘를 3으로 나누게 되면 얘는 9분의 2가 되죠. 그럼 9분의 2에 해당하는 거 9분의 3보다는 작고 0보단 크니까 여기 맞아 떨어지네요. 아, 얘는 5, 8로 가능하네. 이 케이스가 되는 거구나. 끝났죠? 그래서 K의 값을 구해내고야 말았습니다. K는 얼마다? 9분의 2다. 근데 아직 문제가 안 끝났어요. 뭐 찾으래요? 답에서 세 번째 K 구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 방정식 fx는 K의 모든 실근의 합을 구하라고 했어요. 방정식 fx는 K의 모든 실근의 합. 근데 K가 9분의 2니까 이것이 모든 실근의 합이 우리가 찾아야 되는 정답인 거죠. 그럼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fx는 9분의 2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결과적으로 얘네들의 실근은 뭐냐면 y는 fx의 그래프랑 y는 9분의 2에 해당하는 교점의 x좌표. 이것이 뭐다? 실근이에요. 네. 여러분들이 우리 1학년 때, 고1 때 2차 함수와 x축 사이의 관계 배웠던 거 기억하시나요? 네, 실근을 어떻게 찾았어요? 교점의 x좌표로 찾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네들의 교점의 x좌표를 찾아야 되는데 이제 저 그림을 미리 그려놨으니까 찾아가 봅시다. 쭉 가보면 9분의 2에 해당하는 게 어디에 있냐면 여기 9분의 3이니까 여기보다 살짝 아래에 있죠. 요렇게 점이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이 8개를 합쳐주시면 돼요. 그래서 저 부분을 제가 여기다가 확대해서 그려보도록 할게요. 저 부분을 확대해서 그리면 요렇게 돼 있던 부분이 있고요. 이 반대쪽에도 요렇게 돼 있던 부분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그 8개가 여기 해서 요거 하나, 요거 2개, 요거 3개, 요거 4개, 요거 5, 요거 6, 요거 7, 이거 8 이렇게 다 합쳐주시기만 하면 되는데 이때 얘네들이 대칭이라는 걸 이용해가지고 문제를 풀 건데 여기가 대칭점이 뭐였냐면 저 한 칸만큼이 파이였잖아요. 우리가 주기가 파이로 바뀌었고 그것의 절반인 게 2분의 파이. 2분의 파이의 절반이니까 여기가 뭐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4분의 파이 지점이 돼요. 얘는 어떤 지점이었냐면 얘가 정확히 2분의 파이만큼 같고 그 다음 2분의 파이만큼 더 가서 파이가 된 건데 여기가 지금 현재 중간에 2분의 파이만큼이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또 다시 그림으로 볼게요. 말로 설명하면 힘드니까 여기가 2분의 파이죠. 요 정확히 가운데가 4분의 파이라고요. 그래서 이 지점이 4분의 파이인 지점이에요. 그래서 얘가 4분의 파이, 얘가 마이너스 4분의 파이라는 거를 지금 찾아낸 상황입니다. 이거 4분의 3파이죠. 죄송합니다. 4분의 파이가 아니고 그림 다시 수정할게요. 4분의 3파이. 얘네 2개 더한 거에 반으로 나눈 거니까 2분의 2파이, 얘는 2분의 3파이, 2로 나눠서 4분의 3파이.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때 요 실근은 마이너스 4분의 파이에다가 플러스 알파만큼 추가한 거고 얘는 마이너스 4분의 파이에다가 대칭이니까 마이너스 알파만큼 추가한 거예요. 그러면 요거 2개 더하면 마이너스 4분의 파이가 2개 나오겠죠. 즉 얘네 2개 더하면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나올 겁니다. 근데 여기 반대편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마이너스 4분의 파이에다가
베타만큼 더했다가 베타만큼 뺀 상황이잖아요. 그죠? 대칭이니까. 그럼 두 개 더하면은 당연히 얘가 하나 더 튀어나오는데 두 번 더해지겠죠? 기준점 마이너스 4분의 파이 빼기 베타. 기준점 마이너스 4분의 파이 더하기 베타니까 두 개 더하면 또다시 얘가 튀어나오겠죠. 그래서 얘가 두 번 더해지는구나. 네. 그럼 마찬가지로 오른쪽에서도 4분의 3파이가 두 번 더해지겠죠. 네. 그래서 총 8개의 모든 실근을 다 더하고 나니 이것들을 합한 값이 얼마가 나온다? 2파이가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얼마예요? 2파이가 되겠습니다. 끝! 네,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풀이 과정이 좀 다소 길기는 했지만 자세히 쓰다 보니까 이렇게 작성이 됐고요. 얘네들은 특기할 만한 부분이 뭐냐면 이 상수함수의 교점의 개수를 찾아주는 거. 이 작업이 매우 중요한 첫 번째 토대였거든요. 그래서 이 삼각함수의 그래프 그리시고 상수함수의 교점의 개수가 몇 개인지 따지는 거. 여러분들이 그림 그려서 반드시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유형의 문제들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교점의 개수를 또 하나의 함수로 만들어서 뭐 연속, 불연속 따지는 경우도 있고 미분, 가능 뭐 이런 걸 따지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제시되어 있는 것들 꼭 반드시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19번입니다. 기역, 니은, 디귿에 대한 추론인데요. 점 좌표 A, B, C를 다 알려줬어요. 그래놓고 삼각형 OAB의 넓이가 삼각형 OAC의 넓이의 2배일 때, 얘도 중요한 조건이죠. OAB의 넓이가 삼각형 OAC 넓이의 2배가 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럼 볼게요. 일단 그림이 나와 있는 문제들은요. 그림을 보고 따라가는 게 조금 더 제일 편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어떤 생각을 할 거냐면 OC의 길이가 OA의 길이의 2분의 1인가 하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일단 어디서 냄새를 맡아야 되냐면 일단 이 단원 자체는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그래프죠. 그래서 분석은 해보건데 너 지수함수랑 로그함수 그래프에 대한 해석을 할 수 있느냐. 로그함수의 그래프. 근데 문제에서 일단 그래프를 다 그려줬어요. 그리고 나서 일단 2분의 1 그리고 가지고 있는 조건이 2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뭔가 써먹고 싶죠. 그래서 지금 제가 쓴 이 수식을 그림상에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림에 표현해보면 삼각형 OAB 이 넓이가 OAC 넓이의 2배가 된대요. 얘네 넓이의 2배가 된대. 그럼 생각해보세요. 이 애를 밑변으로 보고 높이가 일정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두 개의 넓이가 사실 같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 넓이 같으려면 OC의 길이가 CB의 길이랑 서로 같아야지만 이 조건을 만족하겠죠. 그래서 이 조건을 가지고 우리는 재해석을 할 수 있어요. 뭐다? 아, C가 2점 OB의 중점이구나. 선분 OB의 중점이구나 라는 걸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해석하면 OC의 길이는 2분의 1의 OB 길이가 되겠죠? 얘구나. 그럼 기억 틀렸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기억이 맞았는지를 확인하려면 OB랑 OA의 길이가 같다라는 것만 보이면 되겠네? 같으면 참이고 그렇지 않으면 거짓이 되겠죠. 한번 볼게요. 그럼 A라는 점은 어떤 점이냐면 x1, y1이에요. x1, y1. 그런데 지금 얘네들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에요. 지금 요 직선이 뭐냐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거든요. 뭔가 느낌이 쎄한데 가만히 보니까 로그 2의 x랑 y는 2의 x제곱 얘네 두 개가 서로 역함수 관계구나 라는 거를 활용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개념, 얘는 개념이니까 써보도록 할게요. 로그 a의 x 그럼 얘는 다시 써주면 a의 y제곱이 x xy랑 서로 체인지하면 y는 a의 x 얘가 서로 무슨 관계? 역함수 관계잖아요. 무슨 관계다? 역함수 관계다. 그럼 서로 역함수 관계면은 뭐에 대해서 대칭이에요? 직선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죠. 얘를 이용해서 푸는 문제입니다.
그럼 직선 y는 x를 제가 여기 위에다가 그려보도록 할게요. y는 x, 네, 얘가 직선 y는 x. 이것에 대해서 두 점이 서로 대칭이기 때문에 수직이고 이등분이 되겠죠. 그럼 한 점에 대해서 수직이고 이등분이 됐으면 얘가 무슨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이구나. 그래서 OA랑 OB 길이가 서로 같습니다. OA랑 OB랑 같으니까 OC는 2분의 1, OA. 얘가 참이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왜? 뭐 때문에? OB가 OA 길이랑 서로 같으니까. 혹은 얘를 어떻게 생각할 수도 있다. x1, y1이잖아요. 근데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b점이 결정이 돼요. b점이 y1, x1이 되겠죠. 점에 대해서도 뭐가 될 거야? y는 x 대칭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 하더라도 OA, OB가 서로 같다라는 거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도형의 성질을 모르더라도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쓰면 OA, OB가 같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기억은 참이고요. 이제 니은을 볼 거예요. 니은. 지금 저 관계에서 B점이 원래는 x2, y2로 명명됐었는데 실은 얘는 좌표가 y1, x1이랑 같다라는 걸 알게 됐죠. 그래서 x2는 y1이랑 같고 y2는 x1이라는 거랑 같다라는 걸 일단 알았어요. 그 상태에서 지금 x2는 y1 그리고 이제 x3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으니까 니은에서 x3도 생각을 할 건데 점 C가 OB의 중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C점의 좌표는 OB의 중점이니까 얘네들은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네. 중점 어떻게 구한다고요? 1대1 내분점이니까 두 개 좌표 더한 다음에 2로만 나누면 돼서 2분의 x2, 2분의 y2 나옵니다. 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게 x3였잖아요. 이게 사실은 정체가 x3, y3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정보는 x3는 2분의 x2구나. 그리고 y3는 2분의 y2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이제 다 모든 게 정리가 됐습니다. x2 더하기 y1을 물어봤죠? 그럼 x2 더하기 y1은 우리 y1 대신에 x2로 바꿔치기 할 수 있으니까 2x2가 됩니다. 괜찮을까요? 그리고 x3는 지금 현재 2분의 x2죠? 여기에다 얼마 곱할 거예요? 4를 곱할 거죠? 그래서 4x3는 4 곱하기 2분의 x2가 돼서 2x2가 돼요. 두 개가 서로 어때요? 같네요. 그래서 x2 더하기 y1은 4x3가 돼서 니은도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니은도 참이다. 네. 다 됐어요. 이제 마지막 디귿만 남아있죠? 디귿 직선 L의 기울기는 그럼 L이 뭔가 하고 봤더니 얘죠? 그러면 얘는 OB의 기울기이기도 하죠? 점 OC, 직선 OC의 기울기이기도 하죠? 그래서 얘는 OC의 기울기로 판단을 해도 되고 OB의 기울기로 판단을 해도 됩니다. 얘는 뭐랑 같다? 직선 OB의 기울기 또는 직선 OC의 기울기로 계산을 하면 될 거예요. 네. 그러니까 B랑 C의 점의 좌표만 알면은 기울기 공식 계산만 해주시기만 하면 돼요. 그럼 이 상태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일단 x1, y1으로 얘가 표현이 됐죠. 근데 x1, y1은 어디를 지나는 점이냐면 곡선 y는 로그 2의 x를 지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거 x1, y가 이 곡선 위에 있으니까 대입하면 성립을 하겠죠? 그래서 대입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점이 저 곡선의 위에 있는 점이니까 y1은 로그 2의 x1 이라는 식을 얻어냈어요. 즉 얘를 지수로 바꿔내면 2의 y1은 x1으로 표현되기도 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정보 하나 알아냈습니다. 이게 1번 정보. 자, 그럼 그 상태에서 내가 이제 C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제가 왜 그 수많은 것들 중에서 C를 볼 거냐면은 얘가 어차피 역함수 관계여가지고 그걸 고려해서 얻어낸 점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연립하게 되면 똑같은 식이 나와버릴 거예요. 그러면 나는 나, 너는 너, 0은 0 이렇게 나와버리거든요. 그래서 누굴 고려할 거냐면 이 C점을 고려를 하려고 합니다. 그럼 이 C점은 어떤 점이었냐면 얘는 2분의 y1, 2분의 x1이었잖아요. 근데 이 C점이 지금 어디를 지나고 있냐면 이 C점이 곡선 y는 2분의 1의 x제곱을 지나고 있습니다. 얘를 지나고 있어요. 그죠?
그럼 여기에 대입했을 때 성립을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대입을 해서 성립하겠다는 거를 두게 되면 2분의 x1은 2분의 1에 2의 y1, 2분의 y1이 될 거예요. 2의 y1 제곱. 그럼 얘도 지수 형태로 바꾸게 되면은 2의 마이너스 1제곱에 2분의 y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y1이 될 거고요. 여기다가 2를 곱하게 되면 x1은 2 곱하기 얘랑 하니까 1 빼기 2분의 y1이 됩니다. 괜찮을까요? 지금 지수 법칙을 활용한 거예요. 그래서 얘네 두 개가 서로 같다라고 두고 연립을 하게 되면 y1의 값을 찾을 수가 있게 돼요. x1, x1 똑같으니까 얘네 두 개가 같구나. 그래서 1 빼기 2분의 y1이랑 서로 같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시 그래서 디귿 1 빼기 2분의 y1이 y1이랑 같다는 걸 알 수 있으니까 양쪽에 2분의 y1을 더하면 오른쪽 변은 2분의 3y1이 될 거고요. y1에 해당하는 값은 3분의 2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y1 찾아줬어요. 그래서 y1을 찾고 나니까 x1도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y1 찾았어? 그럼 x1은 저 y1 자리에 그대로 대입하면 되니까 x1이 2의 y1 제곱이었죠? 2의 y1 제곱이었으니까 3분의 2제곱 이렇게 쓰면 될 거고요. 내가 찾고 싶은 저 기울기는 뭐였냐면 L의 기울기는 직선 OB의 기울기로 이제 계산을 해도 되겠죠? 그래서 얘는 y1분의 x1이 될 겁니다. 네. 근데 y1이 3분의 2였죠? 네. x1은 2의 3분의 2제곱이었죠? 네. 그럼 얘네들을 식을 좀 더 정리하고 싶어서 3분의 2로 나눴으니까 사실은 2분의 3을 곱한 거예요. 그럼 얘가 사실은 2의 마이너스 1제곱이었죠? 그래서 얘는 2의 마이너스 1제곱. 그죠? 그래서 나중에 바꿔내면, 바꿔서 써보면 3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2의 마이너스 1제곱, 2의 3분의 2제곱이 돼서 지수 법칙에 의해서 얘네 두 개를 곱하게 되면 2의 마이너스 3분의 1제곱이 될 거고 얘네들은 그럼 다시 정리했을 때 3 곱하기 2의 마이너스 1제곱의 3분의 1제곱이니까 2분의 1의 3분의 1제곱이 되겠네요. 그래서 저거는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귿도 참이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마무리를 지어봤어요. 기억, 니은, 디귿 모두 다 참이고 디귿을 판정할 때에는 이 문자를 하나로 정리해가지고 두 개를 연립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 근데 로그 2의 x의 그래프랑 y는 2의 x제곱의 그래프랑은 서로 y는 x 대칭인 걸 이용해서 문제를 이미 풀었기 때문에 반드시 이 y는 2분의 1의 x제곱 그래프까지 활용해서 풀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20번 보도록 할게요. 20번. 자, 그림이 제시되어 있고요. 우리가 찾아야 되는 선분 AP 길이 얘가 답일 거예요. 얘를 x로 둡시다. 그럼 여기다가 x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내가 찾고 싶은 거 이 부분. 그 상태에서 얘를 가만히 보니까 AB 길이 4, BC 길이 A, CA 길이가 8인 삼각형 ABC 했는데 각의 이등분선이 BC랑 만나는 점이 P라고 한대요. 그럴 때 이 식을 만족하게 되는 x의 값을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얘 볼까요? 자, 지금 상황을 보아하니까 지금 당장은 단원명이 뭔지 감은 잘 안 오지만 사인이 들어가 있으니까 얘는 분명히 삼각함수 단원일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분석해보면 얘는 삼각함수일 거고요. 아직 삼각함수의 그래프라고는 얘기할 수 없지만 이 삼각함수에서도 기본적인 삼각 B에 대한 내용들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인 B, 사인 C, 우리 사인값 계산하고 싶으면 빗변분의 높이 하는 직각삼각형을 만들고 싶죠. 그래서 저는 보조선을 어떻게 그었냐면 얘를 뭔가 활용하고 싶어서 점 A에서 선분 BC에 수직으로 내려 찍은 이 점을 H라고 뒀습니다. 그리고 이 AH의 길이를 스몰 h라고 두었어요. 그러면 사인 B, 사인 C 구체적으로 작성할 수 있죠. 사인 B 4분의 H, 사인 C 8분의 H. 그래서 주어진 식을 변형했어요. 어떤 식으로 접근을 했냐? 직각삼각형을 만들어내가지고요. 얘를 조금 더 구체화를 시켰어요. A에다가 얘는 4분의 H, 얘는 8분의 H. 한 개 얼마다? 6루트 3이다. 제시된 조건식을 변형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 얘가 8분의 H, 얘는 8분의 2H, 그럼 8분의 3H죠? 그래서 8분의 3AH가 6루트 3인데
3도 나눠버리면 얘는 2 루트 3이 돼요. 그죠? 네, 2 루트 3. 여기에다가 4를 곱하게 되면 2분의 AH가 8 루트 3이 됩니다. 아니 쌤, 왜 하고만 숫자 중에 4를 곱했나요? 얘가 뭐냐면 삼각형 ABC의 넓이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넓이가 8 루트 3이다? 얘를 이용해서 풀려고 하는데 쌤 이거 넓이인 거 왜 이용했나요? 얘 때문에 그래요. 내가 찾고 싶은 게 지금 현재 AP 길이잖아. 우리 이 AP 길이를 이용해가지고 삼각형 ABP 넓이 그리고 APC 넓이를 두 개를 더하면 전체 삼각형 ABC 넓이가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쟤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AP를 찾고 싶어. 그럼 실제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고 싶었냐면 삼각형 ABC가 눈에 들어오는데 저 선분 AP에 의해서 얘는 두 개의 삼각형으로 쪼개져. ABP랑 삼각형 APC랑. 그래서 얘네들의 넓이를 합쳐가지고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러는 과정에서 사인값 저것들을 이용하려다 보니까 보조선 긋고 나니 넓이도 이미 찾았죠? 걔가 8 루트 3이다. 그럼 삼각형 ABP의 넓이는 뭐냐면 2분의 1에 그리고 저 값을 제가 x로 놨죠? 4 곱하기 x 곱하기 그리고 사인 저 점에 해당하는 값. 이게 삼각형 ABP의 넓이에요. 쌤, 그거 어떻게 하나요? 그거 개념 여러분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중학교 때도 이미 배웠던 개념인데 까먹으셨다면 반드시 적어두세요. 삼각형 ABC가 있을 때 여기가 길이가 A, 여기가 길이가 B. 그러면 삼각형 ABC의 넓이는 여기 C죠? 네, C로 2분의 1 AC sin B. 끼인각. 네. 그래서 끼인각과 그 옆에 붙어있는 변 길이만 알면 삼각형의 넓이를 계산하실 수가 있다는 거. 지금 그거 이용한 거예요. 자, 그러면 똑같은 논리로 삼각형 APC를 볼까요? 2분의 1, 8 곱하기 x 곱하기 sin 점박이. 그렇게 쓰고 나면 지금 가만히 읽었을 때 이 부분 앞에 있는 2분의 1 4x가 2x로 바뀌고 2분의 1 8x가 4x로 바뀌죠? 그럼 두 개 더하면 6x의 사인 점박이가 돼요. 그럼 내가 찾고 싶은 거는 x니까 뭐만 찾아주면 돼요? 드디어 사인 점박이만 찾아주면 끝나는 문제가 되겠네요. 네, 이것만 찾아주면 돼요. 그리고 분명히 얘를 이렇게 나눠서 푸는 과정에서 사인 점박이는 정확한 값으로 주어질 거고 그럼 x를 추론할 수 있겠다. 그럼 얘가 정확한 값으로 나온다는 거는 분명히 얘가 왠지 특수각일 것 같은 냄새가 나죠?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쭉 봤는데 넓이가 8 루트 3이네요. 근데 마침 여기가 8이에요. 그러면 밑변을 AC로 봤을 때 높이가 루트 3이죠. 그래서 쭉 연장선을 그어가지고 AC를 밑변으로 보게 되면 높이에 해당하는 요 부분, 얘를 다른 점 ABC, D라고 할까요? 그러면 얘 높이에 해당하는 부분이 분명히 2 루트 3이 나와야 될 거예요. 왜냐? 8 곱하기 A의 BD 길이에다가 2분의 1 하면 얘가 나와야 되니까 그 값이 두 개 일단 곱한 거는 16 루트 3이 나와야 하니 이 길이가 2 루트 3이 되겠죠. 네, 두 개 곱해서 16 루트 3 나누기 2하면 8 루트 3 넓이 나와야 되니까. 근데 가만히 보니까 여기가 지금 현재 4죠? 네. 1대 2대 루트 3 비율이겠네? 맞네. 여기 90도니까. 그렇게 되는 순간 1대 2대 루트 3 비율을 이루게 되면 여기가 몇 도? 60도가 돼버립니다. 네. 그래서 이 중간 과정에서도 어떤 개념을 알아야 되냐면 중학교 때 배웠던 개념인 정삼각형을 반으로 쪼갰을 때 60도, 90도, 30도짜리는 1대 2대 루트 3 비율을 따르고 있어 라는 거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럼 여기가 60도면 이 반대편이 120도여서 점박이 하나당 몇 도씩 되는 거예요? 60도씩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박이 하나에 해당하는 게 60도로 바뀌어서 사인 60도, 2분의 루트 3이 되죠? 그래서 6x 곱하기 2분의 루트 3 하면 x의 값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왜? 쭉 내려와서 얘가 8 루트 3이니까요. 그래서 루트 3 지워지고 지워져서 3x가 8이므로 x의 값은 3분의 8이 되겠습니다. 끝났습니다. 정답은 3분의 8. 그래서 이 문제의 풀이 아이디어는 AP 길이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AP 길이를 끼고 있는 삼각형 두 개를 찾아서 두 개의 합을 구해서 풀어줘야 된다. 요거 하나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문제를 쉽게 해결하실 수 있어요. 네. 자, 이제 마지막 21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21번.
21번의 문제는요, 조금 여러분들이 이 조건들을 잘 해석하기만 하면 쉽게 풀 수 있는 좀 약간 전형적인 유형이에요. 네. 물론 21번이어서 어렵긴 하지만 어떻게 생각해 보면 되냐면, 등차 수열하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 첫째 항이 지금 현재 A라고 했고요. 공차도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AN을 그냥 잘 모르겠으면 쭉 나열해 볼까요? 첫째 항 A, 그 다음 거 A 플러스 D, 그 다음 거 A 플러스 ED, 이런 식으로 나오겠구나. BN도 첫째 항은 현재 A라고 했고요. 공차가 마이너스 ED라고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ED를 더해주는 거예요. 네, 이런 식의 수열이구나. 표시해놓고 나서 가조건을 뜯어볼 거예요. 그래서 보나마나 얘는 단원명은 등차 수열과 그것의 합에 대한 내용일 거고, 접근은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조건을 그대로 접근을 할 겁니다. 보통 조건 가나로 주어져 있으면 가장 먼저 활용했을 때 계산이 편한 것들 순서대로 배치를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가조건을 생각을 해보면 A1은 뭐냐면 얘가 A1이죠. 네, 얘가 A1. 네. 그러면 B7은 우리가 또 찾으면 될 거니까 가조건에서 A1은 일단 그냥 A로 쓰시고, B7, 7은 어떻게 될까요? 7번째는 두 번째 때 마이너스 ED가 추가됐죠? 세 번째 때 마이너스 ED가 2개가 추가됐어요. 네, 이게 세 번째 항이라고요. 그러면 여섯 번째, 일곱 번째 항에서는 A에다가 마이너스 ED가 총 6번만 추가되면 되겠죠. 그래서 조건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바꿨습니다. 조건을 구체적으로 만들자. 그렇게 쓰고 나니까 얘는 절대값 A-12D예요. 근데 어차피 A는요,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절대값 그대로 튀어나오겠죠. 플러스면 그대로,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붙여서 튀어나오잖아요. 그래서 얘를 이제 케이스를 나눠서 생각할 건데, A가 12D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그럼 얘는 플러스니까 A는 A 빼기 12D가 되겠죠? 그러면 어떤 모순이 발생하냐면 A 지워지고 D가 0 돼버려요. 근데 D가 뭐보다 크다고 했어요? 0보다 크다고 했기 때문에 얘는 모순이죠. 성립하지 않으니까 얘는 패스하시고, 두 번째, A가 12D보다 작아요. 그러면 절대값 속이 음수가 나오니까 마이너스 붙여서 양수로 처리해줘서 2A는 12D, 따라서 A의 값은 6D가 되겠습니다. 중요한 정보 하나 찾았다. A가 뭐구나? 6D가 되는구나. 그럼 A가 6D가 되는 순간 더 식을 구체적으로 만들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따라서 AN에 해당하는 것이 뭔지 BN에 해당하는 것이 뭔지 정확하게 쓸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AN 일반항은 첫째 항에다가 n-1의 공차인데, 그 공차가 지금 현재 D라고 표현이 됐는데 A가 6D라고 했으니까 얘를 6D로 바꾸게 되면, 두 개 D로 묶어내면은 얘는 n 플러스 5의 D가 되겠죠. 자, 이렇게 식을 유도할 수 있으려면 뭘 써야 돼요? 개념 등차 수열의 일반항. 이 등차 수열에서 일반항은 어떻게 표현돼요? 첫째 항에다가 n-1의 D, 이걸 쓴 거예요. 괜찮으시죠? 그 다음에 이제 BN도 구해보도록 할게요. BN. 첫째 항은 지금 6D였어요. n-1의 공차 마이너스 2D. 그럼 얘는 묶어내고 정리를 하게 되면은 이 부분만 따로 계산해 봅시다. 마이너스 2n 플러스 2가 되죠. D로 묶어내기 시작하면은 마이너스 2n 플러스 8 하고 D가 돼요. 그래서 AN, BN 다 찾아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조건 나를 대입해서 구체적으로 만들 겁니다. 조건 나에 의해서 SN은 시그마 K1부터 N까지 절대값 AK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절대값 붙이시면 돼요. 그리고 N자리에 K로만 바꿔주시면 돼요. 절대값 K 플러스 5의 D 빼기 절대값, 여기 N자리를 K로만 바꿔주면 되죠. 절대값 붙이고 얘는 마이너스 2K 플러스 8의 D 하고 다시 절대값. 그래서 제시된 조건을 똑같이 구체적으로 만들어준 거예요. 이거라 할 때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SN이 108보다는 작거나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SN이 108보다 작거나 같고 그렇게 되는 108이 있다라고 했으니까 결과적으로 얘가 이 SN의 최 대값이 되는 거예요. 네, 최대값이 되는구나.
그러면 얘가 최대치로 나오려면 어떻게 돼야 되지? 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얘를 조금 더 계산을 구체적으로 만들어주면 되겠죠. 여기서 우리는 절대값이 붙어 있다고 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절대값 속이 0보다 크면 그대로 꺼내고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붙여서 플러스로 만들어주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어차피 얘 플러스, 얘는 자연수, 거기다 5도 했으니까 여긴 플러스, 얘는 플러스여서 그대로 갖다 뺄 거예요. 근데 여기는 얘가 플러스이긴 하지만 이 값에 따라서 뭔가 상황이 바뀌겠죠? K가 1이면 양수, 2면 양수, 3이면 양수, K가 4까지가 양수가 될 거예요. 근데 K가 5보다 커지면 절대값 속이 음수가 되는구나 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4까지는 어차피 플러스니까 그대로 갖다 빼면 되니 SN을 K 시그마 K1부터 어디까지? 4까지를 먼저 볼 거예요. 그리고 나서 4 이후에 해당하는 5부터 N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끊어가는 이유? 얘 때문에. 얘가 식의 변동이 생기기 때문에 바꿔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1부터 4까지는 양수니까 K 플러스 5에 그냥 D죠. 얘도 양수니까 마이너스 2K 플러스 8의 D가 그대로 나올 텐데 마이너스랑 다시 만나는 바람에 2K 마이너스 8의 D로 나오고 두 개를 묶어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말은 3K 마이너스 3의 D가 되겠습니다. 3K-3의 D가 된다.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자, 그럼 그 상태에서 이제 여기에 들어갈 거는 뭐냐면 5부터 커지기 시작하면 얘가 음수가 돼요. 그럼 음수가 마이너스를 붙여서 꺼내야 되는데 다시 마이너스를 만나기 때문에 플러스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다시 마이너스 붙여서 꺼내면 2K-8의 D인데 다시 얘랑 만나면서 뭐가 된다고요? 마이너스 2K 플러스 8의 D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얘랑 합쳐주게 되면 뭐가 들어온다? 마이너스 K 플러스 13의 D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플러스인 경우는 그대로 갖다 빼고 마이너스인 경우는 마이너스 붙인 다음에 다시 마이너스 만나서 식이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괜찮을까요? 자, 그 상태에서 이 D라는 것은 K랑 상관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D는 바깥으로 꺼내도 무방. 얘도 D는 바깥으로 꺼내도 무방. 그러면 시그마에 대해서 요 1차식 붙어있는 계산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것 자체가 무슨 수열이냐면 등차 수열이에요. 공차가 3인. 그죠? 이것도 공차가 마이너스 1인 등차 수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해주면 돼요? 등차 수열의 합공식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등차 수열 합공식은 제가 다른 앞에 문제 풀면서 써드렸으니까 바로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바로 계산하면은 D에 2분의 항의 개수 4개, 첫째 항은 0, 마지막 항은 12에다가 3을 뺐으니까 12에다가 3 빼면은 9죠. 네.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얘를 계산을 하면 2로 나눠서 18D가 나올 겁니다. 여기가 18D. 그 다음 이 부분, 얘도 D를 앞으로 꺼내고 등차 수열 합공식을 쓸 건데 2분의 항의 개수는 N에서 4개 뺀 거죠. N-4. 첫 번째 항은 5 대입하면 8이 되는 거죠. 여기서. 그 다음 마지막 번째 항은 N 대입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N 플러스 13. 얘네들을 더해준 겁니다. 그래서 얘를 계산하면 21-N으로 바뀔 거예요. 그래서 N-4에다가 21-N이구나. 식이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얘의 최대값을 찾고 싶은데 어차피 요 앞에 붙어 있는 것은 고정된 값이에요. 그죠? 고정값. 그러니까 나는 이 부분이 최대가 되는 상황만 따져주면 돼. 근데 어차피 얘도 고정값, 얘도 고정값. 나는 뭐만 관찰하면 된다? 지금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한 이 부분이 최대가 되는 순간만 보시면 돼요. 근데 얘를 가만히 보니까 n에 대한 이차함수잖아요. 근데 마이너스 n제곱으로 추가가 되니까 위로 볼록인 이차함수. 4일 때 0, 21일 때 0 이런 모양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최대값은 어디서 생기겠어요? 4와 21의 가운데에서 생기겠죠. 그러면 2분의 25에 해당하는 값인데 우리 이 n은 자연수에서만 따지기 때문에 2분의 25, 즉 12.5랑 가장 붙어있는 자연수만 따지면 돼요. 즉 n이 얼마일 때? 12일 때 또는 13이 되겠죠. 아, n이 12일 때 또는 n이 13일 때를 따지면 되겠구나. 근데 어차피 축으로부터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어서 뭘로 구하든 답은 똑같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S12는 그럼 뭐가 나오냐? 18D에다가 18D에 플러스 n자리에 12 대입하게 되면은 8 곱하기 9, 72. 72에다가 2로 나누게 되면 36이죠? 36D.
그래서 얘네 두 개 더하면 54D가 돼요. S13의 경우도 18D 플러스 저기다가 13 대입해보세요. 그러면 똑같이 9 곱하기 8에다가 2로 나눈 거니까 36D 똑같이 54D가 나옵니다. 이게 최대값이에요. 그 최대값이 얼마가 나와야 된대요? 문제 조건에서 108이 나와야 된다고 했으니까 54D가 108이 되는 거고요. 따라서 공차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2가 되는 거예요. 공차까지 다 찾았으니까 이미 수열이 완성이 됐죠. 이 상태에서 뭐 찾으라고 했냐면 SN이 0 이상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N의 최대값을 찾으래요. SN이 0 이상이 되는 N의 최대값을 찾는 문제입니다. 그 최대값이 M이고 심지어는 이 AM에 대해서 값을 찾아주면 되는 거죠. 최종 목적지는 AM이다. 네. 그래서 이 첫 번째 단계 조건을 다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 D의 값을 찾는 과정이 1번 과정이었고요. 이제 이렇게 0 이상이 되는 N의 최대값 M을 찾아줘야 되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맨 마지막 답을 찾아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이제 구해보도록 할게요. SN을 이제 완성을 시켰다. SN은 지금 뭐가 됐냐면 SN은 18D에 2분의 D에 N-4, 21-N이에요. 그럼 이 상태에서 얘가 0 이상이 되게끔 하고 싶은데 어차피 D가 정해졌어요. 2로. 그럼 여기는 36으로 바꿔서 써주면 되겠죠? 네. 여기 D가 2니까 두 개 나눠줘 버리면 될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쓰게 되면 D에다가 2 대입해주면 얘는 36에 N-4에다가 21 빼기 N이 됩니다. 됐나요? 그럼 얘가 0 이상인 거 찾아줘야 되는데 숫자 대략 한번 대입을 해보세요. N이 만약에 21이 되면 어차피 0이니까 플러스 36, 오케이, 괜찮아. 그럼 N이 22가 되는 경우를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S22는 뭐가 되냐면 36에다가 얘는 22에다가 4를 빼면 18. 22 빼면 마이너스 1. 그럼 얘가 18이니까 일단 0보다 크네요. 오케이. N이 만약에 23이다. 그럼 S23은 36에다가 여기다 23을 대입하게 되면 하나 더 숫자가 커지겠죠? 19. 23 대입하면 하나가 더 줄어서 마이너스 2. 그럼 마이너스 38이 되니까 마이너스 2가 돼서 0보다 작네요. 그래서 0보다 크게 되는 N의 최대값은 22가 되겠습니다. 하나 찾았어요, 또. 이제 나는 A의 22를 찾아주면 끝나는 문제. 근데 우리 이제 AN 계산했었죠? N-5의 D였죠. 그러니까 27에다가 D에 해당하는 2를 곱해주면 정답은 54가 되겠습니다. 끝났습니다. 네. 그래서 이 과정들이 조금 길기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꼭 알아줬으면 하는 파트는 뭐냐면 제시되어 있는 조건식을 가지고 구체적으로만 만들어주면 돼요. 사실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첫째 항과 공차로 이루어져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첫째 항과 공차를 구체적으로 구해주기만 하면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지만 계산이 좀 간단하지 않고 중간에 물어보는 요소가 좀 많아서 여러분들한테 좀 난도 높은 문제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21번 2부를 마무리할 거고요. 저는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제 2부까지 했고 남은 1부와 3부는 진아쌤하고 함께 하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